원래 취재 왔거든요 오늘 행사. 일단 해봅시다. 우리가 좀 일찍 왔잖아요. 와우. 움직이고 있어. 여러분 지금 30억 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네. 이거 한 번도 애기들이 있으면 울겠는데 놀라서. 시속 30km까지 5cm 움직이더라고요. 와, 정막이 감돈다 갑자기. 오늘은 저희가 조금 특별한 차를 만나보려고 해요. 하이퍼카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들이 떠오르시죠? 뭐 파가니, 존다도 있고요. 또 부가티 시론 또는 뭐 라페라리, 포르쉐 918 스파이더 이런 차들이 떠오르잖아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도 역시나 하이퍼카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차들보다는 희소가치 면에서 조금 더 가치가 있어요. 지구상에 단 10대만 존재하기 때문이죠.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아폴로 i2가 차 이름인데 아폴로는 회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폴로 뒤에 붙은 i2는 뭐냐? 인텐자 에모찌오네, 이탈리아어예요.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인텐스 이모션이죠. 하이퍼카 하면 정말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빠르고 또 제일 고급스럽고 가장 비싼 그런 차들이잖아요. 얘는 마찬가지긴 한데 한 10대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희소가치 면에서 하이퍼카에게는 조금 더 중요한 가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더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다른 차들이 보통 바람을 가르면서 달리는 느낌이라면 얘는 마치 생긴 게 바람을 찢으면서 달릴 것 같아요. 정말 괴팍하게 생겼죠. 앞에 있는 차들을 다 잡아먹을 것처럼 공격적이고 무섭게 생겼습니다. 여기 카나드라고 하죠. 카나드가 원래 뭐냐면 전투기 앞쪽에 달려있는 조그만 보조 날개거든요. 또 카나드도 달려있고요. 이런 스플리터 이런 것도 정말 거대하게 달려있습니다. 또 앞쪽에도 공기가 들어갈 수 있게끔 숭숭 구멍이 뚫려 있는데 지금 앞쪽에도 라디에이터고요. 저 옆에 달려있는 흡기구 있죠. 저것도 전부 냉각을 위한 라디에이터입니다. 여기로 들어간 공기는 뜨거워진 오일을 식힌 다음에 여기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라디에이터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잖아요. 이 같은 면적이라도 이렇게 다는 것보다는 눕혀서 훨씬 더 넓은 면적을 확보하는 게 조금 더 냉각에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 레이스카들 보면 이렇게 라디에이터가 똑바로 안 서 있고 이렇게 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얘는 프로토타입이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차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목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 랩핑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안쪽에 보시면 이 카본 차체가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무광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바깥쪽 차체는 보라색 유광으로 또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죠. 앞쪽은 지금 휠 크기가 20인치고요. 뒤쪽은 21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에서 만드는 타이어 중에 거의 가장 하드코어한 타이어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 컵2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도요, 지금 BBS에서 나오는 휠 중에 거의 가장 비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써있네요. 포지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휠이 주물로 만들어요. 근데 얘는 포지드, 단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휠 소재를 큰 압력으로 쿵 찍어내서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휠의 그 조직 자체가 훨씬 더 조밀하고 단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구멍도 숭숭 뚫어놓고 아주 가는 스포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조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휠도 상당히 고가고요. 얘는 지금 브론즈로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그 BBS에서 나오는 FIR이라는 휠이 있거든요. 그거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고요. 또 레이스카에서 주로 쓰이는 방식이죠. 이 센터락 중간에 피트인을 하면 빨리빨리 바퀴를 바꿔 끼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끼워서 드르릉 하고 바로 빼낼 수 있는 센터락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또 안쪽에는 거대한 브레이크도 보실 수가 있는데 브레이크 디스크의 직경이 380mm입니다. 보통 우리가 포르쉐 카이안 같은 거 되게 강력하고 육중한 무게를 자랑하는 SUV들도 한 350 또는 캐딜락 CTS-V였나? 그런 애들이 한 340 요 정도의 브레이크 직경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무려 380mm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쪽 캘리퍼 디스크도 6P입니다. 뒤쪽은 4P, 앞쪽은 6P. 되게 재밌는 게 이 디스크의 지름이 앞과 뒤가 똑같아요. 모두 380mm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퀴만 보더라도 이 차의 존재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얘는 거의 그 레이싱카들이 쓰는 슬릭 타이어 있잖아요. 패턴이 하나도 없는 슬릭 타이어. 그런 슬릭 타이어 비슷하게 패턴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접지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타이어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휠하우스 내부에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공력 성능을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앞유리도 보시면 상당히 드라마틱한 커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유리로 이렇게 유리를 만들어내는 게, 앞유리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오, 역시 슈퍼카다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는데도 한몫하겠죠. 안쪽으로 보시면 이런 것도 다 공력 성능을 배려한 그런 날개들이고요. 여기 차체를 보시면 이것도 카본, 전부 다 카본이에요. 카본 베스트업이라고 하죠. 욕조. 사람이 타는 부분도 전부 카본으로 만들고요. 앞쪽에 이런 패널들, 외부 패널들도 전부 카본으로 만들었고요. 그냥 거의 다 90% 이상 다 카본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체 무게만 해도 불과 105kg 밖에 안 나간다고 하고요. 이 차 전체 무게도요 1250kg에 불과합니다. 지금 여기 안쪽에 엄청나게 큰 엔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차체 전체 길이가 5m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무게가 불과 아반떼 정도 무게밖에 안 나갑니다. 1250kg. 상당한 거죠. 여기 앞쪽에도 라디에이터가 있었지만 여기 옆에도 엄청나게 큰 흡기구와 또 그 안쪽으로 보시면 엄청나게 큰 라디에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엔진을 열을 식혀주기 위한 냉각 기구거든요. 여기도 라디에이터, 저쪽 반대편도 라디에이터, 앞에도 라디에이터. 엔진의 열을 식혀주는 데는 맛바람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드십 스포츠카들이 뜨거워진 냉각수를 앞쪽으로 보낸 다음에 식혀서 다시 뒤쪽으로 오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죠. 그러면 엔진에 필요한 탄소는 어디로 받느냐? 여기로 받습니다. 여기로 들어간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치프 엔지니어한테 상당히 크기가 좁거든요. 이렇게 작은 면적으로 충분한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차체 바닥은 평평한데 위쪽은 지붕도 있고 상당히 동글동글합니다. 그러면 차가 앞쪽에 공기를 뚫고 갈 때 위쪽으로 공기가 훨씬 더 빨리 흐르게 되겠죠. 그 빨리 흐르는 공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엔진에 들어가는 충분한 양의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공기 흐름이 빠른 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양력이고 비행기 날개도 똑같은 원리로 비행기를 띄워주게 되어 있죠. 그러면 차가 고속으로 달릴 때 얘가 하늘로 뜨기 때문에 그걸 아래로 눌러줘야만 해요. 이렇게 차가 위로 붕붕 뜨게 되면 고속에서 안정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를 아래로 눌러주는 게 바로 이 날개입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다운포스가 무려 1350k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 자체의 무게만큼을 얘가 공기역학으로 다운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리어윙을 달고 있는 거고요. 좀 떨어져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마치 그 고래의 꼬리 지느러미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날개를 아폴로에서는 웨일 테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8도 정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엠블럼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이 방패 모양이거든요. 이 철망 안쪽을 통해서 엔진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엔진룸 안에는 어떤 엔진이 들어가 있느냐, 정말 숫자만으로도 기가 죽게 할 만큼 엄청난 엔진이 들어가 있는, 아우 눈부셔. 또 6000rpm, 아이고 6.5L V12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8500rpm에서 780마력, 그리고 6000rpm에서 77.5kg의 토크를 뿜어냅니다. 뭐 다운사이징 엔진이니 터보 엔진이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이거 왜 안 썼냐고, 왜 자연흡기를 고집했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참 단순했어요. 소리가 좋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터보 엔진은 이 자연흡기 엔진이 낼 수 있는 그런 카랑카랑한 엔진음 이런 걸 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자연흡기를 고집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올드스쿨이죠. 전통을 고집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다양한 주행에 필요한 장비들도 자동으로 하지 않고 운전자가 다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빠른 랩타임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주행 과정에 운전자가 얼마나 큰 스릴을 느끼게 하느냐, 요걸 좀 더 초점에 맞췄다고 볼 수 있는 차라고 할 수 있죠. 뒤쪽에 보시면 이게 생긴 게 거의 뭐랄까요, 그냥 일반 차라는 느낌보다는 로봇 같아요. 디퓨저도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죠. 여기도 세밀하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이 디퓨저의 크기가 정말 웃음 나와요. 이렇게 팔을 제가 집어 넣어보면 거의 제 팔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이 면적도 차 폭이랑 거의 똑같죠. 높이가 낮아서 그렇지 작은 차는 아닙니다. 길이도 5m가 넘고요. 차 폭도 1995mm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대형 SUV 그 정도의 차 폭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마 일반 도로에 몰고 나가시면 차선을 꽉 채우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정말 에반게리온에서 본 듯한, 건담에서 본 듯한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는데 설명도 안 드렸는데 벌써 헛웃음부터 나와요. 이 배기 파이프는 티타늄으로 만들었고요. 티타늄도 결코 싼 소재는 아니죠. 엄청 고가의 소재인데 팁 있죠. 이 은색 부분 이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팁이 요 은색 부분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000 US 달러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천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이 은색 부분만 8,500 정도 하는 거예요. 소재는 스페셜 알로이를 썼고 3D 프린트를 통해서 찍어냈다고 합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저런 금색 파츠가 있잖아요. 이 금이 열 전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데도 배출가스의 뜨거운 열을 식혀주기 위한 은박지 말고 금박지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 구조는요, 앞쪽, 뒤쪽 전부 다 WC-본 푸시로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의 WC-본은 이 어퍼암, 로어암 사이에 스프링이랑 댐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수직으로 서 있는데 얘는 중간에 푸시로드를 목 아파. 중간에 푸시로드를 통해서 이 스프링을 차체 쪽으로 옮긴 겁니다. 이 충격이 올라오면 푸시로드가 그 충격을 차체에 달려있는 스프링과 댐퍼로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요. F1 머신 같은 게 딱 그런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튜닝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이름인데 빌스타인의 댐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감쇄력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폴로 노머 세터님이세요. 지금 배기음 시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끄러운 게 아니고 귀가 아파요. 이건 이렇게 폐쇄된 공간. 한 달치 저기 사운드 다 들은 것 같은데? 터질 뻔했어요. 예사롭지 않아요. 아마 여기 앉아있으면 좀 갇혀있는 느낌 날 것 같은데? 이 앞유리의 폭도 거의 한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뒷유리는 요렇게 좁아지니까 거의 내 옆으로 한 뼘 정도의 창문만 지나가는 셈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나름 언더백 나가봤잖아요. 부끄러워. 그때도 안전벨트 이렇게 몸에다 다 차면 옴짝달싹 못 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헬멧 쓰지, 창문 요만하지 그러면 정말 진짜 운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이퍼카다운 실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따로 없잖아요. 이게 차체인데 의자가 차체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이 차 사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를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차를 계약을 하면 이 아폴로 본사에 가서 내 몸의 치수를 다 잰대요. 그래서 내 몸에 가장 딱 맞는 상태로 이 콕핏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페달 박스의 거리, 의자의 형상, 스티어링이 튀어나와 있는 정도 이거를 딱 내 몸에 맞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이 차는 거의 나만 탈 수 있는 차가 되는 거죠. 많은 하이퍼카들이 시트를 차체에 완전히 일체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건 운전자가 조금 더 노면에 가깝게 시트 포지션을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시트 포지션을 낮추면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차의 운동 성능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숨어있는 장점이 뭐냐면 운전자가 좀 더 낮게 놨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야를 멀리 보게 됩니다. 프로토타입이라서 지금 내장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 만약에 이 차를 구입하시면 이런 소재들 있죠. 소재랑 컬러 이런 거 전부 원하시는 대로 다 바꿔서 제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긴 그 정도는 해줘야죠. 돈이 얼마짜린데. 이 스티어링 휠 보세요. 여기 10시부터 한 2시 사이는 위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거 운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 앞쪽에 휠하우스 공간도 제한적이고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넓은 타이어를 끼워놨기 때문에 운전대를 돌리면 앞바퀴가 돌아갈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일반 차에 비해서 제한적이래요. 트랙에 완전히 초점을 맞춘 차이기 때문에 이 스티어링 기어비가 다른 양산차들처럼 많이 돌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쪽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데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거고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른 차들보다는 조금 더 넓긴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빌스타인 댐퍼 세 가지로 세팅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요것도 이제 그 세팅 값을 바꾸는 다이얼이 여기 있고요. 또 저쪽에 보시면 ABS의 개입 정도,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개입 정도, 이런 거를 다이얼로 다 단계를 나눠서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쉬프트 패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오토매틱이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차의 변속기는 6단 이 차의 변속기는 6단 시퀀셜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F3나 F4 머신들 보면 출발할 때는 일반 수동 변속기처럼 일단 넣은 다음에 클러치 페달 쓱 타면서 출발을 해야 돼요. 얘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오토긴 하지만 클러치 페달이 있어요. 페달이 총 3개예요. 그래서 출발할 때 1단 넣고 클러치 페달 싹 떼면서 출발을 한 다음에 2단, 3단, 4단, 5단, 6단은 그냥 페들로만 변속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페달을 딸깍 해봤는데 와, 이거 정말 금속이고요. 이것도 아마 티타늄이나 뭐 알루미늄이나 그런 걸로 만들었겠죠. 이 절도감이 상당합니다. 떨컥떨컥. 마세라티도 정말 그 총 장전하는 것 같은 철컹하는 느낌이 났는데 얘는 그 마세라티보다 더해요. 하루 종일 하고 있고 싶다 진짜. 과연 이거 어떻게 타야 될까 싶을 정도로 되게 타기 불편하게 생겼잖아요. 조금이라도 타기 쉽게끔 이 스티어링도 이쪽에 안쪽에 패드를 당기시면 따로 뺄 수 있습니다. 요것도 거의 레이싱카 같은 F1 머신 같은 그런 구성이죠. 천장에 보시면 저기 금색 화살표 있죠. 시동을 걸 때 쓰는 그런 레버라고 합니다. 저걸 한번 당기면 파워 온이 되고요. 한 번 더 당기면 시동이 걸린다고 하네요. 아폴로 i2를 만나봤습니다. 90년대를 풍미했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CLK GTR이라는 레이스카가 있습니다. 그때 이게 약 한 30대 정도만 만들었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로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거든요. 이 CLK GTR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차라고 합니다. 이 차는 전 세계에 딱 10대만 만들어져 있고요. 오늘 우리가 만나본 차는 이 10대에는 포함되지 않는 프로토타입 세대 중에 한 대입니다. 대략 36억 원 정도라고 아까 답변해 주시는 걸 들었고요. 이 10대는 이미 판매가 다 끝나서 여러분들은 30억 원이 있어도 못 사요. 아폴로 i2 저도 죽기 전에는 한번 트랙에서 몰 수 있는 날이 아마 없겠죠. 근데 타보라고 해도 무서워서 과연 탈 수 있을까요?